여보, 우리 꼭 한국을 가야 해요. 여기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캐서린입니다. 이번에 MLB 개막전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주부이고 LA 다저스의 팬이랍니다. 어려서부터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편 스티브도 그렇게 야구장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LA 다저스 팬이라서 같은 취미를 가진 것은 참 좋았어요. 같이 팬클럽에도 들어서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 팬클럽은 LA 다저스 팀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떠나면 같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응원을 했어요.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숙소를 구해야 했거든요. 팬클럽에서 이벤트로 같이 갈 사람을 모아서 호텔을 예약해서 같이 머물고 경기 관람 후에는 같이 펍에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그날의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LA 다저스를 응원하러 갔어요. 작년에는 토론토에서 하는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캐나다 구경도 하고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MLB 개막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구단 입단 후 처음으로 하는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번 투어에 참여할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LA에서 한국까지는 꽤 먼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저는 미국과 캐나다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LA에는 한인타운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국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아서 한국 드라마나 한식이 유명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기를 하고 팬클럽에서 한국 여행 이벤트를 한다는 걸 알게 된 친구인 글로리아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캐서린, 이번에 한국 갈 거지? 꼭 가야 해. 한국을 안 가는 건 인생을 손해보는 거야. 남편이랑 나는 벌써 신청했어. 글로리아는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던 시절 팬이었고 요즘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BTS 음악을 듣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말하는 친구였어요. 우리는 LA 다저스 팬클럽 뒤풀이에서 알게 되었는데 사는 곳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한 주부라는 공통점 때문에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글로리아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친한 친구 부부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남편 스티브도 내심 한국에 가보고 싶었던지 제가 말을 꺼내자 바로 투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팬클럽에 한국행을 신청하였고 많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단체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물론 LA 다저스 팬이 LA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팬클럽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번 투어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른 나라를 가서 야구 경기를 볼 생각에 저와 남편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글로리아와 그녀의 남편도 LA 다저스 야구 점퍼를 입고 행복해하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여행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우리는 아시아나라는 한국 항공기를 탔습니다.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준 한국 승무원은 너무 아름다웠고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지 글로리아는 한국에 가면 꼭 한국 화장품을 사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저도 한국 승무원을 보고 나니 한국 화장품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식사로 비빔밥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이런 건강식을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채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었고 위에는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있었고 따뜻한 밥과 고추장이라는 양념을 넣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야채만 먹는 비건들도 좋아할 것 같은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후식으로 떡이라는 게 나왔는데 말랑거리고 쫀득한 식감에 과하게 달지 않은 쌀로 만든 케이크였어요.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어져서 한국에 가면 꼭 사서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사 후에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영화를 보려고 메뉴를 눌렀는데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영화를 선택했는데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 마석도라는 엄청난 사람에 놀라게 되었어요. 웬만한 범죄자들도 마석도의 주먹 앞에서는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액션도 시원시원하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영화는 처음 보는데 이런 매력적인 액션 영화라니 놀랐어요. 그래서 메뉴를 눌러보니 범죄도시2도 있어서 저는 비행시간 내내 한국 영화와 마석도라는 주인공에 빠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글로리아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하였고 우리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처음 와본 해외인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크기도 컸고 깨끗해서 낡은 LA 공항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장 밖으로 나갔더니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여행사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함께 온 일행을 체크하고선 함께 한국 도착 기념으로 사진 촬영도 하였어요. 가이드는 우리의 인원수를 확인 후에 우리를 버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버스였는데 인원이 많아서 세 대의 버스에 나누어서 탔습니다. 버스는 내부가 깨끗하고 좌석이 굉장히 편했어요. 우리는 호텔로 가기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큰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였는데 높은 빌딩들이 가득한 모습이었고 LA보다 더 도시 같은 뉴욕이 생각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서 어떤 큰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이드는 이곳은 한우라는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는 음식점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기는 주로 스테이크로 먹거나 햄버거를 먹었는데 숯불에 구워주는 요리라니 너무 궁금했습니다. 글로리아는 한식을 좋아해서 한인타운에서 먹어본 적이 있다는데 한우는 처음이라면서 좋아했어요. 우리의 테이블에는 먼저 반찬이 나왔는데 온갖 채소와 신기한 한국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샐러드며 한국식 야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데 매콤했지만 시원한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김치와는 다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김치도 나왔는데 가이드는 이 음식은 백김치라고 했습니다. 백김치는 조금 신맛도 나고 달달하기도 해서 신기한 맛이었어요. 갑자기 점원이 불이 붙은 숯이 가득한 통을 가져오더니 테이블 가운데 둥그런 판을 치웠어요. 그리고 그 구멍이 뚫린 곳에 숯이 들어있는 통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위에 금속 그릴판을 올려줬는데 저와 남편은 신기해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글로리아는 이 위에 고기를 올려서 구워 먹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와 남편은 테이블에 앉은 채로 고기를 구워서 바로 먹는 것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숯으로 고기를 구우면 불맛이 입혀져서 더 맛있게 된다고 가이드가 알려줘서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졌어요. 불판 위에 천장으로 연결된 긴 호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곳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점원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서 직접 구워줬습니다. 그릴 위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자 군침이 돌았습니다. 점원이 고기가 익었다고 말해줘서 익은 고기를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부드럽게 맛있는 고기가 세상에 있다니.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칠 뻔했습니다. 고기는 너무 부드럽고 입안에서 녹는 것 같았고 촉촉해서 스테이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숯불에 구워져서 불맛이 느껴져서 더 맛있었습니다. 한우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급 소고기로 육질이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한다고 알려줬는데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양파와 채소가 맛있는 소스와 함께 있는 샐러드와 함께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일행은 신이 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점원은 우리에게 고기 외에는 모두 리필이 된다면서 원하는 반찬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선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먹고 나서 맛있었던 반찬들을 몇 번씩 리필하였습니다. 글로리아가 자신이 자주 가는 가게를 알려준다는 말에 남편에게 미국에 돌아가면 한인타운에 가서 숯불구이 가게를 꼭 가보자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우리는 남산타워라는 곳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이드는 버스 안에서 남산타워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서울의 상징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선 남산으로 올라갔는데 서울은 도시이지만 산이 많아서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산이 있다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남산을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니 한국 전통 가옥 모양이 보였는데 가이드가 이곳은 팔각정이라는 곳이라고 말해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산타워가 보였는데 높고 둥글고 길쭉한 타워였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저는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부에는 디지털 아트로 통로가 꾸며져 있었는데 마치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 같은 기분이 되었어요. 통로는 영상들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앞쪽에는 남산의 사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계절의 한국도 궁금해졌습니다. 발전한 기술을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외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디지털 아트를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해서 밖을 보는데 서울의 전체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푸른 산도 많았고 멋진 빌딩들도 보였고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모습도 멋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남편과 저는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온 날이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망대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한국스러운 기념품들이 많이 팔고 있었는데 특히 도자기로 만들어진 티스푼은 너무나도 깜찍해서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귀여운 캐릭터 상품들도 많았고 글로리아가 너무 좋아하는 BTS 열쇠고리들도 팔고 있었어요. 남산 구경이 끝나고선 우리에게는 명동에서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제 LA 다저스 선수들이 명동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우린 모두 흥분하였습니다. 선수들이 왔던 곳을 오늘 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수들은 명동에서 음식을 먹은 사진을 올렸는데 요즘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는 탕후루를 시작으로 회오리 감자, 계란빵, 닭꼬치 등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는 광장시장이라는 곳에서 호떡과 만둣국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려서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호떡이라는 간식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명동을 구경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부부와 우리 부부는 정말 많은 길거리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저는 길거리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파는 만큼 위생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곳은 굉장히 깨끗했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모양이 아주 멋져 보였던 회오리 감자는 아주 바삭하고 맛있는 맛이라서 남편이 정말 좋아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호떡이라는 음식은 빵 안에 달달한 꿀이 들어있는 따뜻한 음식이었는데 저는 이 호떡이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는 계란빵을 사서 나누어 먹고 탕후루라는 과일에 설탕이 발려져 있는 음식도 맛보았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은
하나하나 미국에서 맛볼 수 없었던 음식이었고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동에서 갔던 또 다른 곳은 선수단의 아내들이 가서 가방 가득 사온 물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화장품을 전문으로 하는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이었습니다. 글로리아와 저는 신나게 매장을 구경했고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을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한국 화장품이 좋아서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싸면서도 좋은 화장품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잔뜩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간 남편과 저는 샤워 후에 얼굴에 아까 사온 마스크팩을 한 장씩 붙이고 누워 있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도 그런 것 같다고 제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경기가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척 동구장에서 경기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를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은 너무 빨리 매진이 되었거든요. 글로리아 부부는 빨리 예약을 한 덕분에 고척으로 오늘 경기를 보러 갈 수 있어서 우리가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운 좋은 어떤 분들은 표를 따로 구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팬클럽에서는 한국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 호프집을 하루 빌렸습니다. 팬클럽 멤버들은 다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그 호프집에 앉아서 스크린으로 경기를 봤습니다. 경기를 하는 한국에서 선수들을 팬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호프집 안에는 미국에서 온 팬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팬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던 LA 다저스와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야구는 생각한 것과는 참 달라서 저를 놀라게 하였어요. 야구 자체는 같았지만 응원을 하는 모습은 너무 색다르고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야구를 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K-팝 스타 같은 치어리더 4명과 응원단장이 단상 위에 올라가더니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응원을 주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에 아주 익숙한 듯이 음악에 맞춰서 응원하였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한 목소리가 된 것처럼 노래를 하고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한국 사람들의 응원 방법이 너무 흥겨웠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야구장은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야구 경기도 좋았고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게 응원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화면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경기를 보던 우리들도 신이 났고 경기도 너무 재미있어서 미국도 한국 같은 응원 문화가 있었으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던 팬들도 우리와 합류를 하였습니다. 글로리아는 진짜 한국의 응원은 직접 경험해야 한다면서 한마음이 돼서 즐겁게 응원하였다면서 우리에게 자랑을 해서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다른 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오늘의 경기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했고 한국 여행이 너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들 한국을 떠나는 것을 섭섭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야구팀 응원을 위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었고 한국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며칠 더 관광을 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경복궁을 구경하러 갈 거라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좋은 한국을 마지막까지 잘 구경하고 돌아갈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캐서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야구팀들이 한국팀과 고척 동구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명한 선수들과 그 가족들도 한국의 많은 곳을 방문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선수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한국을 왔다는 것에 다들 한국을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들을 먹으면서 SNS에 사진을 많이 올려줘서 한국 음식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야구단을 응원하러 부부가 함께 온 캐서린 씨도 처음 와보는 한국의 많은 것을 보면서 한국이 좋아졌고 한국에서 즐겁게 지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